땡카드 치고. 네, 안녕하십니까.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예고한 대로 저희들 10명의 국회의원들은 민주평화당을 탈당합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몸이 안 좋으신 정인아 의원님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한정치 대표자 역할을 하고 계신 유성엽 대표께서 저희의 입장문을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성엽 의원입니다. 지난 8월 8일 날 목요일 날 우리 민주평화당의 모든 사람들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제3지대 신당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을 공식 요청을 하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탈당을 해서 이를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그러한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대를 하면서 마지막 여러 가지 대화와 절충을 나눠봤습니다만 여전히 정동영 대표의 입장은 확고부동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늘 우리 민주평화당 속에서 그동안 대한정치연대 활동을 해왔던 10분의 국회의원들이 오늘 탈당을 결심하고 정말 무겁고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고로 지금 민주평화당에 있는 광주 북구의 김경진 의원께서도 오늘 오후에 아마 탈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주요한 부분만 낭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화와 희망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한정치 소속 10명의 의원들은 변화와 희망의 미랄이 되기 위해 민주평화당을 떠납니다. 작은 강물들이 큰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듯이 더 큰 통합과 확장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항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 경기 침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제 위기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이 일제히 자국 우선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북핵 위기와 안보 불안,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비롯한 한일 외교 갈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갈수록 절망과 한숨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은 국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막말과 나무 탓만하는 대립과 갈등으로 편을 가르는 적대적 공생 정치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확인되었듯이 적대적 기득권 양당 체제의 청산은 국민의 열망이고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럼에도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해야 할 제3 정치 세력은
현재 4분 오열하고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기득권 양당의 실망한 민심을 받을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한정치는 이제 우리부터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 양당 체제 극복과 한국 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합니다. 새로운 대한 정치 세력은 기득권 양당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를 퇴출해서 생산적인 정치로 복원하기 위해 정치 세력 교체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책임있게 돌봐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정책, 새로운 인물, 새로운 주도 세력을 중심으로 민생 앞으로에 동의하는 뜻있는 인사들과 세력들이 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정치는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국민적 신망이 높은 외부 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시민사회와 각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한신당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 제시하는 정책 정당이 될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렵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의 미약한 시작이 한국 정치의 변화와 재구성을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 통합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9년 8월 12일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환, 장정숙, 정인화, 천정배, 최경환 이상입니다. 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만은 관례대로 밖에 복도에 나가서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아직은 지금 당대표로 거론할 때는 아니고 조만간 이제 청준위원회를 발족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당대표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현재는 대한정치연대로 해서 가는데 우리 대한정치연대 대표도 우리의 기본적인 취지대로 외부에서 좀 추대를 하기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대가 될 때까지는 제가 임시 대표를 맡고 추대가 되면은 외부에서 추대된 그분에게 대표직을 넘기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당과 교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지금 저희가 가는 것은 바른정당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보가 아니고 어떻든 제3지대에서 좀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어떤 생각을 갖는 사람들로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해 가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구상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바른정당은 아마 그 내부에서 본인들의 어떤 내부적인 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바른정당 소속된 의원들과 대화를 해오고 교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제가 바른정당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적절한 것도 아니고 또 시점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정치 관련해서 창당 수신을 발표하실 건가요? 금년간 그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창당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시점이 본회의 전이 될까요? 본회의가 아니고 정기국회 전이 될까요? 글쎄
뭐 정기국회 전이다 후다 이걸 논의하기보다는 가능한 대로 빨리 창당 그 추진위원회, 창당준비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그 중립 3인이라고 불리는 황주홍 의원이랑 이제 세 분은 좀 어느 정도 접촉을 하셨는지. 뭐 우리가 8월 8일 날 탈당 결의를 한 이후에 계속 뭐 전화로 또 만나서 이렇게 대화들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분들도 여러 가지 목화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외부 인사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접촉이 됐는지. 뭐 접촉도 하고 있고 또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점에서 아직 그것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건 아마 때가 올 것입니다. 어느 정도든지 대략 가능하십니까? 그 문제도 뭐 여기서 그것을 어느 정도냐라고 뭐라고 대답하는 것도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간 결정해서 또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뭐 무소속 의원님들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 많이 인터뷰 통해서 본인들 입장을 밝히는데 아마 저희들은 그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당장 15일에 국토 구속은 될 텐데 이런 결정하신 시기가 그거라는 거죠. 전혀 국고보조금 지급 시기 기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청와당 국토 구속은 일단 떨어질 텐데 그것도 어떻게 청와당에서 받을 수 있는 국토 구속은 이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것도 잡아가는 거. 오늘 우리들이 지금 탈당기에는 당에다 제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되면은 민주평화당이 받아야 할 국고보조금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아까 뒤늦게 우리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탈당 시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평화당이 그래도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다. 떠나면서 침을 뱉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민주평화당에 있는 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아마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는 저는 없으리라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국고보조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날짜는 아마 16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탈당계를 제출하시는 시점. 아니 탈당계는 오늘 제출했고 탈당 2일을 8월 16일로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 우리 장병환 의원님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우리들이 다 합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바른미래당 쪽에 있는 의원분들 계신데 그분들 당정 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그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소속의 당정 문제는 이게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오래된 해묵은 문제인데 전적으로 그것은 바른미래당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요구하실 겁니까? 이거 이제 요구하기도 지쳤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손학규 대표 만나보셨나요? 손학규 대표. 최근에 본 적 없습니다. 패스트트랙이나 선거대행이나 이거에 대해서 뭐 입장 변화가 있는 건지. 아직은 뭐 우리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대한정치연대에서 현재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패스트 트랙에 올라탄 지금 그 합의된 안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 문제를 먼저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아마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선거제 개혁은 그대로가 아니라 변화된 안으로 우리 5당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아마 의견이 모아질 것인데 그런 앞으로 5당 간에 변화된 안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더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당 일부로 패스트트랙 그 여야 공조가 예전보다 많이 약해질 것이다 그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제 개혁,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우리나라 정치 개혁, 정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도 중대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개혁, 정치 발전을 위한 필요한 측면과 또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고려해야 할 사항, 노력해야 할 사항들을 또 한 축으로 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사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을 아직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나 그 고위공직자 수사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뭐 깊게 논의를 안 했습니다. 호남 쪽 당원이라든가 지역위원장들의 연설장의 요구가 뭐 저는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얼마 정도 글쎄 아직 뭐 여기서 숫자를 밝히지는 않는데 아마 이어질 것으로 최근에 아마 뭐 광주 쪽에서는 뭐 발표도 있었고 아마 이어질 것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볼 일이 없을 것이다. 국민을 모독하고 호남을 모독하고 또 어디 질문들 더. 이재동계 고문들은 좀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뭐 고문들께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죠. 뭔가 일이 이렇게 결렬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런 어떤 분열 문제라든지 이런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대통령 대통령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 여러분이 만난 자 여기서 뭐 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예.